그래서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고 자석과 어떤 물체 사이에서도 작용하고, 물론 이제 금속 물질이긴 하죠. 근데 또 이제 모든 금속이 다 자석에 달라붙는 건 아니고, 철이 좀 포함된, 철이나 뭐 니켈이나 뭐 그런 애들이 포함된 금속은 잘 달라붙습니다. 이 자기장 내용까지 했죠, 그렇죠? 저번에 자기장 내용까지 했는데, 이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근데 내부에서는 S에서부터 N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S에서부터 N으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N극으로 돼 있으니까 N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장이. 근데 N이랑 S극이랑 이렇게 돼 있다. 그럼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자기력선이. 실제로 철가루나 이런 거 뿌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서로 밀쳐내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고, 얘는 청력이 작용하는 거고, 얘는 이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도 거대한 자기장을 띠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이름은 북극이긴 한데, N극이,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향하기 때문에 자석으로 따지자면 S극이 되는 거예요. 자석으로 따지자면. 남극은 S극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N극이 되는 거예요. N극.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중요한 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요거를 엄청 우연치 않게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어떤 물리학자야, 선생님이야. 근데 애들한테 자기장과 전기장은 다른 거다. 자기장하고 자력이랑 뭐 전기랑은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상관없다라고 보여주려고 전기를 딱 흘렸더니만 갑자기 나침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침판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 상관없다라고 알려주려고 했는데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전자기학의 큰 변환점이 되었다. 이거 상관없는 거로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침판은 원래 N극은 북쪽 방향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전기를 통하게 해주니까, 전류는 원래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르거든요. 전류를 흐르게 해줬더니 얘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 주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나침판이 움직인다. 근데 그 방향을 오른선 법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거 말고 또 없나? 여기 있네요. 112쪽에 보시면 자, 오른손 법칙을 할 건데, 이게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쪽으로 놔두는 거예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전선 주변에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놔두면 전류의 방향
오른손 감아주는 방향 이쪽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침판 N극이 여기 이렇게 향하는 거야. 나침판 N극은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향하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의 자기장 방향이랑 여기 자기장 방향이 달라요. 방향 반대야, 반대. 여기 자기장 방향 이쪽이고 여기 자기장 방향 이쪽이고 이렇게. 여기는 돌아가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침판을 어디에다 놔뒀는지에 따라서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어디에다 놔뒀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꽈요.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 한번 꽈볼까? 이렇게 꽈. 꼬면 여기에서 전류에 의해서 오른손 쥐시고 감아줘 보시면 이렇게 생겨요. 자기장. 여기 전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생겨요. 여기 전류에 의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해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선들이 다 여기 가운데를 통과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기력선이 여기 많아지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자기장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장이 세집니다. 한 바퀴 꽈더니 자기장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 꽈서 자기장 세지면 여러 번 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번 꼰 거야. 그거를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애는 여러 번 꼰 거야. 여러 번 꼰 건데 아까 전에는 그냥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 쪽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주는 방향인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하고. 손가락에 4개밖에 없어요.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서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자기장의 방향이었어요. 이렇게 자기장 방향.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솔레노이드에서는 요거를 좀 반대로 할 거예요. 솔레노이드에서는 좀 반대로 할 겁니다.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에서는 자 오른손으로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는 자기장 방향으로 할 거예요. 얘는 자기장 방향으로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솔레노이드 안쪽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이게 솔레노이드 안쪽의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잘 봐요. 전류가 위로 흘러서 저 뒤편은 이제 내려간 다음에 이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공감각이 있어야 돼. 꼬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꼬아져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류의 방향, 자기장 방향 오른쪽인데 왼쪽이군요. 왼쪽인데 내부야, 내부야. 그래서 자석에서는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고 바깥으로 나오면 N에서부터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여튼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는 거예요. N극.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모양이 똑같아요. S에서 N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S극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서 자석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석. 자,
민주는 이 앞에 선생님이 녹화해 놓은 거를 보내줄 거야 카톡으로. 그럼 그 앞에 보세요. 손가락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지고 엄지 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 코일이라고 해야겠구나. 코일이라서 되네.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근데 그게 무슨 방향이냐면 N극이 되는 거야. 예.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돼. N극. 그 방향을 알아보는 걸 꼭 엄지 손가락으로 하셔야 되고,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이렇게 많이 감을수록, 코일이 매우 긴 경우, 코일 내부는 숲과 날아나고 어디에서나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아무튼 자, 전류가 세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자,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잘 봐요. 이게 전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 뒤에는 내려오는 거예요. 뒤에는. 근데 왜 앞에만 보는 거, 앞에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앞에만. 그럼 내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줘야 돼. 그럼 엄지손가락 이쪽 가리키죠? 왼쪽? 엄지손가락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하기 때문에 N극이 되고, 여기서 나온 자기장은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얘랑 얘 모양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석이 되는 자석. 근데 자석으로 만들려면 자석의 역할 할 수 있긴 한데요. 더 센 자석을 만들고 싶으면 이 안에다가 철심을 넣는 거야. 철심 넘겨보세요. 철심을 넣으면 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지금은 이제 반대네. 이것도 연습해보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전류가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그럼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해야 돼. 내려오겠지. 그쵸? 이렇게. 이거 아닌 거 같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해요 지금? 오른쪽 향하네.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는 거고, 여기 S극이 되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똑같이 됩니다. 근데 철심을 넣으면 이 철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자석들이 있어요. 사실 철심 안에 작은 자석들이 있어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철심을 넣으면 더 세져요. 자기력이. 그걸 뭘로 확인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 근데 이거 더 많잖아. 더 많으면 이게 세다라는 거야. 이게 철심을 넣으면 더 센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철심을 넣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매우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자석의 특징,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매우 강력한 자석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많이 감은 다음에 전류 세게 흐르게 되면 자석의 힘이 세지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여 자석의 극과 세기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전자석의 특징입니다. 영구자석과 다른 전자석의 특징입니다.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 금속을 당기는 성질, 자동문 개폐기, 고철 처리장 전자석 기중기, 요게 전자석이에요. 요게 전자석이어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 자석이 되니까 고철들이 막 달라붙어요. 근데 달라붙기만 하고 못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전류를 끊어. 그러면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동기라던가, 자기부상 열차, 이거 띄워요. 얘를. 스피커도 전자석 들어갑니다. 스피커 내부에 이렇게 진동이 생겨야 되는데,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스피커에도 전자석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그 자기부상 열차 그림이고요. 물질을 자화시키는 성질, 하드디스크나 마그네틱 카드,
이런 거 이렇게 쓱 긁을 때 그 전자석에 의해서 뭐 써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게 돼요. 전자석 때문에 이게 써져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기록하는 건데 컴퓨터 내부에는 그러면 자화시키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선을 이용하여 나타내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세기에 비례하고 가문수에도 비례합니다. 많이 감으면 세지는 거죠.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마그네틱 카드 등은 전자석이 이용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그거랑 이 감는 전류 방향 쪽으로 네 손가락을 했을 때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거 아셔야 되고, 이거 조금만 이따 합시다. 자, 이거 볼게요. 109쪽 볼게요. 109쪽. 109쪽에 요걸 막 감습니다. 에나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 선에 에나멜이라고 하는 걸로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코팅 안 해놓으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막 합선되기 때문에 코팅을 해놓는 거야. 아무튼 에나멜 선을 이렇게 감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코일이 되는 거죠. 코일을 만들고 끝에는 에나멜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뭘 찝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 코팅된 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사포로. 그 다음에 전류 흐르게 했어요. 지금 봐봐요. 전류 방향 이쪽이야. 전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손가락, 오른쪽 네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요.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럼 요쪽이 N극, 요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요 앞쪽이 이 그림상 앞쪽이 N극, 요쪽 뒤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쪽이 N극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장에 S 들어가니까 N에서 나와서 S 들어가잖아. 응? 그러니까 나침판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N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가죠. 근데 극을 바꿨대. 극을 바꾸면은 요렇게 했는데 이거 왼손을 하면 안 되죠. 얘를 오른손에 했다고 해서 얘를 왼손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감아야죠.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아야죠. 그러니까 저쪽 뒤쪽이 N극이 되는 거예요. 뒤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 1, 2, 3번 한번 해보십시오.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코일 주위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 많이 흘려주면 세고요. 코일 가문수에도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 생기는 거 맞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여기가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군요. 가문수를 늘리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거 맞고요. 방향 바꾸면 나침반 방향 바뀌는 거 맞고요. 전지를 더 많이 연결하면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세지는 거지. 방향은 그대로고 더 세지는 겁니다. 한번. 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이쪽이죠. 어려운데 여기 또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인데 이제 전기와 자기에서 이게 마지막인데,
자,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힘을 받아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습니다. 움직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 자기력을 받아. 근데 이거는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원래 자석이 있잖아. 원래 자석이 있었어. N극 S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있겠죠.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전선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선이야 지금. 뭔 얘기냐면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나올 때, 지면이라고 하는 건 이 종이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려요. 들어갈 때. 이게 뭐 화살 같은 거예요. 사실은 화살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렇게 화살 날라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잘 모르겠나? 아무튼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전류가 나오면 전류 주변에 뭐가 생겨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 요 자기장은 원래 있는 자기장이야. 왜냐면 자석을 놔뒀으니까. 근데 얘가 전류가 흐르면 요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겼죠. 근데 엄지손가락을 나오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잘 봐. 요쪽은 같은 방향이야, 이게. 근데 이쪽은 반대 방향이야. 이 자기장과 외부에 의한 자기장과 전선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는 사실 자기장이 상쇄가 돼요.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어렵다. 지금 들어도 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이 전선이, 여기 있는 전선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을 오른손을 피는 거야. 펴서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그럼 손바닥이 자기력 방향이 돼요. 자, 봐봐. 자기장은 N에서 S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 이거 튀어나오는 전류야. 튀어나오는 전류. 이렇게. 그럼 손바닥에 저쪽 왼쪽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저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이게 이동을 해요, 진짜. 그런 자기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봐야지 아는 건데. 근데 순서를 자기장, 전류, 자기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봐봐. 자기장 내 손가락인데 N에서 S로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근데 전류가 저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전류가.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놔두셔야 돼. 그러면 이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얘 다시 해볼게. 자기장 방향 먼저 하시고 전류가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 손바닥 방향이 저쪽이잖아. 왼쪽이잖아. 그래서 얘가 저기로 움직여요. 진짜. 그런 힘이 생겨서 움직인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으로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력의 크기는, 이때 생기는 자기력의 크기는 전류 세기에 물론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에도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90도일 때가 최대야. 90도일 때.
그러니까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수직일 때가 최대야 힘이. 만약에 이렇게 같은 방향이다, 나란하다, 전류와 자기장이 나란하다,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뭐 만드냐? 전동기를 만들어요. 모터 전동기. 자, 봐봐. 물론 이것도 어렵긴 해. 근데 지금 하는 대로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그럼 힘이 어디로 받냐? 자, 자기장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얘는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라.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가지. 밑에는 그럼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쪽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회전이 됩니다. 이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네요. 근데 이게 돌아서 얘가 돌아서 위로 왔을 때는 또 앞쪽으로 가는 힘을 받아요. 그거는 이게 이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 해주는 건데요. 근데 정류자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선을 끊었다가 이어졌다 하거든요. 자, 전동기는 자석 속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받는 힘을 이용한 거야. 그게 전동기야. 그 전동기의 회전 속력은 강한 자석일수록 회전 속력 빠르고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빠르고요.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빠르고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빠릅니다. 이게 모터야, 모터. 모터는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고,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아서 움직여요.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럼 얘가 진동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기를 떨리게 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도 자기력을 이용한 거고, 전류계도 자기력을 이용한 겁니다. 전류계 내부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는데 얘가 연구 자석 사이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그 다음에 전동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력을 받아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해도 결과는 똑같아.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더 헷갈리니까 그냥 오른손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왼손으로는 이렇게 펴가지고 전류 자기장 힘, 전자력, 전류 자기장 힘. 얘 오른손 피는 거잖아. 얘가 전류거든. 전류, 여기 자기장이거든. 자기장, 손바닥 방향이 힘. 손바닥 방향이 위인데 얘가 힘이에요. 똑같아. 이게 똑같은데 헷갈리니까 그냥 오른손 법칙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합니다. 이제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전동기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 무엇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진동판이 연구 자석에 의해 진동하면서 소리를 낸다. 스피커 말하는 거네, 스피커.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잘 봐요. 네. 이 어떤 레일 같은 걸 두 개를 깔고 구리 전선을 여기다 이렇게 놔두는 거야. 그럼 이게 전류를 흐르게 하잖아요. 아, 밑에 자석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 아, 고무 자석 있네요. 고무 자석 있네 여기. 그래서 얘가 힘을 받아서 구리선이 굴러가는 그런 실험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면. 요거는 같이 할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 속에서 뭐 어쩐다? 자기력을 받아요.
힘을 받는다. 자기력을 받는다. 자기력의 크기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 비례한다. 자기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의 각각 수직이다. 수직입니다. 손가락 폈을 때 이게 다 수직이에요.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의 방향 수직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려면 구리선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X.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 이게 방향이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굴러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구리선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거 맞네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면 구리선의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된다. 오. 아니죠. 세게 하면은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그런 속력 이런 게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해봐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손가락 피고 하는 겁니다. 힘을 이제 볼 때는 오른손인데 손 피시고 자기장 먼저 하고 전류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장 먼저 하세요. 자기장 먼저. 자기장, 내 손가락 자기장, 전류 저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 맞아요? 자기장, 전류. 이쪽 방향. 이거 되죠? 이렇게 하는 거 되죠? 전류 방향만 반대가 된다. 봐봐요. 이 상태에서 전류 방향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 방향 반대로 하는 거. 그럼 반대가 되죠? 힘의 방향이. 자기장만 반대가 되게 한다. 이 상태에서 자기장을 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대가 돼서. 근데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나란하면은 힘을 받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 니은 3번. 여기 자석 근해 뭐 이런 것도 봐봐요. 자. 자꾸 연습하면은 쉬워요, 사실은. 자기장이 N에서 S고 전류가 이쪽이니까 이 근해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튀어나옵니다, 얘가. 예, 튀어나오는 그런 힘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했고, 요 설명은 아까 했는데 민주 학생은 이거 뒤에 한번 들어보시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7번부터 하면 되네요. 7번부터 일단은 뒤에도 있네. 7번부터 17번까지. 자, 해볼게요. 선생님 좀 따라해 주시고. 봐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뒷부분이 여기고요. 여기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거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가락을 이제 위로 올라가게 감아줘야 돼. 그러면은 지금 왼쪽이 N극이 되고요. 여기 S극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외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A 나침판의 경우에 이렇게 향하고 얘는 N극이 이렇게 향해야지. 이렇게 N극이 이렇게 향해야지. 코일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이거는 코일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동심원을 그리는 경우는 그냥 직선 도선에서 말하는 거. 직선 도선에서 이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이렇게 자기장이.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코일의 한쪽에서 나와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맞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하면 자기장이 세진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 다음에 지금 둘 다 왼쪽 향하면 됩니다. 했죠? 그쵸? 둘 다 왼쪽 향하면 됩니다. 그런 애가 지금 5번이네요. 5번. 그 다음에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자기부상 열차 이용하고요. 자극을 수시로 바꾸어야 하는 스피커에도 사용되고, 항상 작동되어야 하는 나침판. 이거는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영구자석. 원래부터 자석. 4번 4번이고.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가에서 자기장의 모양은 나와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는 것도 똑같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아닙니다. 바뀝니다. 기억력 3번. 나와 비교할 때 가의 장점은 옳지 않은 거. 항상 자기장이 세다. 그건 아니죠. 항상 센 건 아니고 뭐 전류 안 흐를 때는 뭐 자기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항상 센 건 아니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장이 세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자기장의 방향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더 세집니다. 자기장 세지는 거 맞습니다. 자, 12번. 잘 봐요.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코일 외부에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돼야 돼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 지금.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이렇게 향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두시고 감아줘야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감아줘야죠.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기장,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여기서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B 전원 A로.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전류는 플러스 극이에요. A는 플러스 극입니다. 전원의 극을 반대로 하면 방향 반대로 되는 거 맞아요.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과 외부 나침판 위치의 자기장 방향이 반대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방향과 내부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외부 방향은 왼쪽이잖아. 그렇죠? 그 자기장 방향 반대이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힘을 받는 방향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근데 하여튼 그림을 잘 보셔야 되고 표시를 좀 해가면서 푸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이 이겁니다.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전류입니다. 자기장을 먼저 하세요. 자기장을 이렇게 하시고 전류는 튀어나오는 그림이야. 이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니까 지금 이렇게니까 그럼 엄지손가락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자기장 전류 튀어나오게. 이거를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장 전류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B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게 자기장은 얘는 위로 해야 자기장 전류. 이건 들어가는 거야 전류. 이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은 N에서 S 전류가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가게. 이해가나? 이거 들어가는 거 이해가나 이렇게? 엄손가락 들어가게. 그럼 뭐야? D 방향이죠. D 방향. D 방향이죠. 요거 찾아내는 게 문제인 거야. B랑 D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나에서 저항의 크기를 크게 하면 도선은 A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을 크게 하면 전류의 양이 적어지니까 조금만 힘을 받는 거지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방향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니은 틀렸고 나에서 전류 방향을 바꾸면 도선은 D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에서 자기장 전류. 근데 전류 방향 바꾼대 이렇게. 전류 방향 바꾼대. B 방향으로 움직이죠. B 방향 써 있나요? 맞네요. B 방향. 기억 디귿 3번이고요. 14번에 자기장만 바꾸면 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만 바꾸면. 그러니까 가는 D고 나는 지금 D니까 B네요. DB네요. DB. 자기장만 바꾸면은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바꾸면 똑같아요. 그거 아셔야 되는데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바꾸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인데 자기장을 예를 들어서 바꿔 이렇게 NSS를 전류를 요로 해 이렇게 똑같잖아 이게.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바꾸면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돼요. 자 15번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 전류 방향 바뀌면은 변하지 않는 경우네요. 이거는 반대로 돼. 이거 반대로 돼. 근데 모두 바꿔. 이러면 안 변해요. 지금만 골라야 돼 지금. 변하지 않는 경우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예요.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 근데 지금 A, B랑 CD랑 전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돼. A, B 합계 자기장 방향 전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위로 올라갑니다. A, B는 위로 올라가고. 자, CD도 해보면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이게 들어가는 그림이잖아. 들어가는 그림. 들어가는 그림인 줄 알아야 돼. 들어가는 그림. 그럼 아랫방향. 손바닥이 아랫방향이잖아. 아랫방향.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도냐면 이 순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일단은 위아래네요. 위아래. 2번이고 답은 2번이고 17번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가 맞아요. 전류 방향 바꾸면 반대로 회전하는 거 맞습니다. 자석의 극을 바꾸면 더 이상 회전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숙제는 요거 칸 채우기 이거 해와주시고 실력 문제는 다음 주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둘 다 해와요? 네네. 보면서 쓰면 돼.